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본래 오늘 금요일은 이번 주 경주포커스 기사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기사 한 5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이른바 주간 경주포커스 핫5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먼저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번 주에 경주포커스가 3일, 4일 연속으로 토크쇼로 보도해드렸던 경주 방패장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들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주 방패장 반입, 경주 방패장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 처분 작년 12월 28일 날 울진원전에서 발생했던 폐기물 1000드럼을 경주로 반입한 이후에 지금 만 6개월, 지금 7개월째 반입도 중단이 됐고, 또 거기서 이렇게 동굴처분장으로 처분하는 처분도 지금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패장으로 보낸 방사성 폐기물 드럼 2600개 중에서 무려 81%인 2111개 드럼에서 핵종 농도 분석 데이터 값이 쉽게 말해서 오류가 이렇게 확인된 것을 계기로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인수검사의 강화 대책은 또 어떤 것인지, 왜 이 문제가 경주사회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걸 또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대전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원자력 관련 기업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 4만 드럼 정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고준위 폐기물도 많이 있고요. 이걸 경주 방패장으로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은 대전 시민들에게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6개월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고 있는 이 경주 방패장을 이렇게 방문해서 하루빨리 사실상 반입을 재개하라, 이런 사실상의 압력성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다녀갔습니다만, 경주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2600개나 보내면서 그 안에서 무려 81%의 핵종 농도 분수 오류가 있었지만, 그 오류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인적, 물적 영향의 한계가 있었던, 이건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야기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있고, 다만 그들을 향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 잘못된 데이터를 제대로 이렇게 볼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처분을 했냐, 이런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니, 너무 좀 과도하게 사실상 잘못 쓴 발생자이고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핵종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비난은 오롯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게 엉뚱하게 많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원자력공단에서 앞으로 경주로 가져오는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각종 핵종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에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7개월째 사실상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원인,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경주 방패장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이 문제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발달이 된 것은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지난 3일날 양북에 있는 월성원전 방재센터에서 제32차 임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이 방패물 인수검사 강화 대책,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보낸 방패물에서 엄청난 핵종 분석 데이터 오류가 났던, 앞으로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이걸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낸 방패물 이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은 일반 원전 내에서 발생한 원자력
그 중저준위 방사성 뭐 장갑이나 옷 이런 것들은 반입도 하고 처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현재 전면 중단된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의 어떤 처분 업무, 인수 처분 업무를 재개해달라 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 그 일단 재개 여부 결정을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금 이렇게 된 발단은 작년 7월 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반입 처분했던 이 방사성 폐기물 방사능 데이터 적중 오류와 관련해서 그 계속 전면 중단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처음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200리터 드럼 경주로 보낸 2600개 가운데 36%인 945개에서 핵 오염 물질의 종류와 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감지를 하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외부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대신 KBS 기자의 보도로 이렇게 외부에 알려진 겁니다. 이 한국원자력환경연구원에서는 데이터 측정값, 핵 오염 물질의 종류, 농도 측정 이런 것을 엉터리로 보냈지만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이 경주 방패장을 운영하는 이 방사성 폐기물의 인수 처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드럼 2600개 가운데 70%가 넘는 1834개를 경주 방패장 동굴처분장 내에 그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주시 울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이 위원장이 경주시장이잖아요. 반입 및 처분을 전면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그렇고 동시에 이런 사실을 외부로 알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9월달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패장으로 보낸 이 2600드럼에 대한 전수 특별조사를 착수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반입이나 처분을 모두 중단해달라 이렇게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안전에 문제는 없다 이러면서 작년 12월 19일날 대전시 유성구에서 보관 중이던 그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125드럼을 반입하기도 했고, 또 12월 22일날 울진원전에서 보관 중이던 이 한울원전에서 보관 중이던 1000드럼을 이렇게 또 반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작년 12월 달에 양북 면민들이 그 경주 방패장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 결과 그러면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전면 중단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 21일 날 작년 9월부터 그 경주 방패장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경주 방패장으로 보냈던 드럼 폐기물 2600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안위가 지난 6월 21일 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자체적으로는 한 36% 945개 정도가 그 데이터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에 그 작년 9월달부터 이번 6월달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패장으로 보낸 방패물 드럼 2600개 가운데 무려 81%인 2111개에서 각종 핵종 분석 정보의 오류가 발생했더라.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수원이 분석을 했던 원전 방패물 핵종 농도 데이터 3465개 가운데 또 167개도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그 핵종 분석 오류는 이 경주 방패장의 처분을 의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물 핵종 분석 역량이나 그런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그 조사를 해봤더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핵종 분석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내부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거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에 의한 오류가 발생했고, 이 오류 발생 사실을 알고도 검증 절차는 또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발표를 하면서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경주 방패장 운영이 2015년에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보유해온 이 방패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이렇게 제대로 분석이나 실험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방패물을 경주로 보내는 데만 급급했다는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지요. 그런데 더욱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방패물을 받아서 처분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처분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방패물의 핵종 분석은 자체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분석을 잘못해버리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 경주 방패장은 방패장에 반입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 처분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이 처분 전에 핵종 검사를 발생기관으로 가서 이 처분 전에 각종 핵종 분석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나 인력 부족으로 검증하거나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인적 물량에도 역량에도 그 한계가 있다고 원안위가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방패물 핵종 분석이나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한 기관인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번처럼 총체적 안전불감증으로 핵종 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오류를 이렇게 야기할 경우에는 이 처분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라는 점이 이번 그 핵종 분석 오류 사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난 6월 21일 원안위가 발표를 했고 그래서 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지난 3일 열렸던 경주시 그 방패장 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회에 그 인수검사 이 강화 대책안을 보고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 2600드럼을 제외한 나머지 그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반입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 배출한 이런 폐기물은 제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원전이나 타기관 방패물의 인수나 처분에 대한 업무 재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방패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이 활동이 이 민간합동조사단과 함께 연석회의를 그러니까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하고 방패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이 두 어떤 회의체가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환경공단이 요구하는 대로 원전 방패물의 인수처분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민간합동조사단도 이번에 작년 7월 달에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주로 보낸 방사성 폐기물에서 엄청나게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에 요구를 해서 만든 민간 공동조사기구입니다. 당시에 현안이 됐던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핵종 분석 오류가 난 그 원인도 따져보고 그리고 경주방패장 건설 때부터 또 운영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수유입 문제까지 이른바 방패장 안전에 관한 이 두 가지 주요 현안들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렇게 19명으로 민간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이 활동 시한은 올 11월 29일까지입니다. 1월 29일날 발족을 해서 발족 시점으로부터 10개월까지 활동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부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은 이게 11월 달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해수 문제는 좀 분리하고 이 데이터 측정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낸 방사성 폐기물의 데이터 측정 오류에 관해서는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별도로 좀 떼어서 원자력환경공단이 요구하는 대로 기타 방패물의 반입이나 처분은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요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합동조사단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 연석회의에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합동조사단 이 두 회의체의 연석회의에서 만약 해수 문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 재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경주방패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올 11월 29일까지 근 11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빚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재개는 어렵게 된 상황이고 길어질 경우에는 11월 달까지도 어떤 반입 중단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현재까지 쭉 상황들을 7월 3일날 톱으로 올렸던 경주 방패장의 운영 재개가 앞으로 한동안 더 미뤄지고 반입 및 처분이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한 쭉 그 맥락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환경공단이 이번 데이터 오류 무더기 데이터 오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패물 이걸 계기로 수립하고 있는 인수 강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이번 데이터 오류를 계기로 수립하고 있는 이 인수 검사 강화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어제부터 경주 포커스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톱으로 올려놓고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도 지금 톱 기사로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 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고한 원자력환경공단이 보고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분석 오류 관련 인수검사 강화 대책이라는 이걸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류 건지를 위해서 인수 의뢰 전에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능 분석의 전 과정에 이렇게 검사할 수 있도록 원안이 고시가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참 저희도 깜짝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 처분 사업자가 가져오는 것대로 그냥 받아가 처분만 해야 되는 포장 용지에 이상이 없는지 정도 살펴보면서 이런 그래서 앞으로 발생자 쪽에 가서 발생자가 경주 방패장으로 인수 의뢰하기 전에 이 핵종이나 방사선 폐기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원자력환경공단에 면밀하게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고시 안에 이렇게 신설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인적 물적 역량 그러니까 방패물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걸 중장기 대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발생자 그러니까 방사선 폐기물 발생자가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현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객관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안전성을 다 보장하는 이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매뉴얼에 맞게 방사선 폐기물을 인증을 받은 폐기물만 보내게 해야 이번과 같은 오류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 경주 포커스 기사로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요구하는 이런 대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이나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종 고시 또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법규, 제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거다라는 게 원자력환경공단의 시각입니다. 이 안에 제가 이건 워낙 좀 긴 내용이기도 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책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또 현재로서 잘 알 수가 없는데 방패장에 있는 우리 경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주 방패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패물의 핵종이 어떤 것이고 농도가 어떤 것이고 이 값이 정확한 걸 알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경주 방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경주 방패장 운영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번 분석정보 오류 발생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어떤 법적 제도 정비 필요성을 처분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어떻게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엉터리였던 이 데이터 측정이 역으로 지금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냐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걸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상 이 원안이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종 분석의 오류의 주된 잘못은 사실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이지만 어쨌든 비판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사실상 인적 물적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원안위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적 물적 역량이 한계가 있었다는 너희들 왜 그렇게 안 갖추고 있었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이분들은 사전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의무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지. 단지 이 엑셀 값이 맞나 안 맞냐만 볼 수 있는 이 구조였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자력환경공단의 핵심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핵종 분석 오류 사태 기존의 원전 관련 각종 법률들이 원전 운영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각종 규제도 그 후행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것도 겨우 방사선 폐기물 발생자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 것을 이제 말 그대로 처분 사업자 위주로 처분 사업자가 제대로 검사하고 실행 이걸 기존의 발생자 힘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나 또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걸 너가 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처분 사업자가 전하고 하네요. 처분 사업자가 먼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은 이 발생자 위주의 어떤 처분 시스템. 기존에는 발생자가 알아서 검사도 하고 핵종 분석도 해서 이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고 이 방사능 농도는 어떻다라고 적어서 보내주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용기 보고 뭐 별 이상이 없으면 그리고 엑셀 값이 계산 제대로 했나 이건 검증을 하고 해서 처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이제 그 새롭게 어떤 폐기물 인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처분 사업자들이 요구가 있으면서 이 힘 있는 기관들이 기존에 안 그랬어도 됐는데 예전에는 처분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었고 사실은 방패장도 없었잖아요.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됐는데 이게 이제 뚱딴지처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는 공기업이 생겨서 처분 사업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매우 귀찮아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경주 방패장을 쥐고 안고 있는 우리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처분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강조하는 이 안전 강화 기준을 사실상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야 방패장 처분의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우리 경주 시민들이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 대책이 앞으로 관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유도 이건 경주 방패장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 처분 관리 시스템이 매우 허술했구나. 그리고 처분 사업자의 실질적인 권한이 원자력 연구원이라든가 발생자인 뭐 한국수력 원자력이나 원자력 학회, 뭐 학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힘 있는 기관의 자기들 요구대로 사실상 편리한 대로 처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이야기하는 이런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우리 경주 시민들이 경주 방패장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 지켜봐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경주 포커스 이 부분들이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가 될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가로막히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석에서 만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그 핵심 간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반입이나 이건 뭐 우리 직원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반입, 처분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 본연의 업무를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헛술했던 이 처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솔직히 그렇게 돼야 더 안전성, 핵종 분석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것을 기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걸 우리 경시민들 앞으로 뭐 이분의 말이 원자력환경공단의 말이 100% 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또 각자 기관의 입장들이 있을 테고 하겠지만 우리 경주 방패장을 쥐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어떤 안전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대한 허점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좀 같이 지지를 하면서 응원해 주는 것도 경주 방패장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3일, 4일 현재도 우리 경주 포커스 기사에 톱 기사로 되어 있는 그 한국 그 경주 방패장의 반입 재개, 반입 및 처분이 당분간 장기화될 수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로 보냈던 2,600개의 드럼 중에서 무려 2,111개나 오류가 났던 데이터 분석 측정 이 오류가 났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슈 쟁점으로 이번 주 이슈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경주 포커스 기사 중에서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이른바 경주 포커스 주간 핫5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경주 포커스 기사 중에서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5개를 알아보는 경주 포커스 주간 핫5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상위 랭킹 5개 안에 경주시 인사 관련 기사가 3개나 이렇게 있어서 이번 주에는 8위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이번 주 8위 기사는 준하경 시장의 지난 7월 2일 날 있었던 언론 간담회 소식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민과 함께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소통 시정을 강조했던 준하경 시장의 7월 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소식을 우리 경주포커스 기자님께,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 랭킹수 많은 8위 기사로 꼽아주셨습니다. 준하경 시장의 주요 발언,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 이런 것들은 경주포커스 유튜브에 또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한 10분짜리 영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이번 주 경주포커스 조회수 많은 7위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7위 기사는요, 이창수 경주소방서장의 취임 기사입니다. 지난 1일날 취임했고요. 문경 출신이라고 합니다. 88년 소방공직에 입문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소방서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우리 독자님들 이런 사람 기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가 많고 관심이 많으신 걸 이번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 기사를 많이 못 쓰고 있는데요. 좀 분발해서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 경주 포커스에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조회수 많은 6위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의 조회수가 6번째로 많은 기사는 포항 MBC TV 영상,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링크해 놓은 이 기사입니다. 해월 최신영 선생 생가트의 주차타워 건립이라는 물음표와 함께 포항 MBC TV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날 밤 10시 5분에 하는 시시콜콜 시시콜콜 택시, 이 7월 2일 날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경주시가 지금 현재 있는 경주시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여기에다가 3층짜리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게 되면서 그 주차장 일부에 있는 해월 최신 선생 생가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신생의 어떤 생과복원을 중심으로 한 일대 동학 주변의 공원화 사업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게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또 경주시에서는 주차타워를 건설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전체 한 50억 중에 30억의 국비직 이번에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30억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걸 안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인 이유도 있고, 또 추진사업회 측에서는 비석도 만들어주고 정자도 만들어주고 작은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주차장은 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주차장은 좀 다른 곳에 이렇게 알아보더라도 이 자리는 한번 주차타워를 짓고 버리면 더 앞으로도 생각보고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제에 해월 최신생을 좀 새롭게 조명하는 어떤 생각보고도 물론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자는 게 제 방송에 출연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용담정 일대에 지금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아래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들 때문에 조금 공사가 본래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었다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조생이 생가도 이미 복원을 했고, 거기에 여기 해월 최신생의 어떤 기념관을 거기다 또 별도의 어떤 기림을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아까운 콘텐츠를 또 어떤 역사적 인물의 장소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김일성 생가가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이 망경돼 있지 않고 딴 데 있다고 하면 그게 생가트로서 별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발상지에 오시는 오히려 천도교인들이
2대 교주인, 1대 교주인 최재우생의 그 발상지 어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거기 최재우생 묘도 있고 생가트도 있고 또 덕도한 용남령도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또 그 다음에 시내로 와서 그 최신생의 어떤 그 생가트도 둘러보면서 그 옆에 그 한옥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기념관이라도 어떤 그 기념품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최보따리 생이니까 집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기념품도 팔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훨씬 더 순심상가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고요. 이걸 한번 풀어놓고 한번 이야기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7월 2일 날 준하인 시장 취임 기자간담회 마치고 식사 때 점심 같이 하면서 기자들과 이 문제 오늘 밤에 이 방송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시장님 좀 용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즉답은 현실로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부탁은 아니고 한번 좀 풀어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어떤 업적으로서 준하인 시장에 큰 공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째로 우리 조회수 많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조회수 많은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아까 6번째로 했던 제가 해월 최신생의 생가트 복원을 주저했던 포항 MBC 7월 2일 밤에 방송했던 시시콜콜 택시 영상을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해놨는데요. 꼭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잘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해주면 또 더. 그리고 이 방송이 나오고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최재우생의 어떤 생가나 용남정이 거기 있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해월 최신생의 생가가 경주시 황호동 227번지 거기인 줄은 몰랐다는 분들, 그렇게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홍성공원에 한켠에 있는 최신생의 동상이 그런 곳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분들, 그래서 방송 잘 봤다는 이런 응원들 많이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응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시청하신 증명을 해주면 커피 쏜다고 했는데, SNS에 댓글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꼭 커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는 맨 준하인 시장의 7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하인 시장이 한수원 본사의 대외 접촉이 많은 부서, 그러니까 예컨대 용역이나 조달과 같은 이렇게 대외 접촉이 많은 업무는 경주 시내에서 사무실을 찾고 있다, 한수원이. 그래서 경주시도 그 부지를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다. 이걸 준하인 시장이 밝힌 겁니다. 아시다시피 양북민 장항리의 원래 약속에 따라서 방패장대 유치대 약속에 따라서 한수원 본사가 거기 웅장한 모습으로 잘 지어져 있고 합니다만, 실제로 한수원 본사가 있음으로 해서 양북 지역도 마찬가지고 경주 전체가 어떤 그만큼의 어떤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실제로 그건 경주 도심이 욕심내서 이렇게 가져오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동경주 지역, 간포, 양남, 양북에도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것보다 혹시 다른 무엇이 있으면 더 나은 게 있다라면 그와 동시에 그런 대안 찾기와 함께 그게 만약에 있다면 한수원 본사도 한번 도심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냐라는 이런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번 시장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를 제가 질문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민감한 문제이고 동경주 주민들의, 동경주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양남양북 간포 주민들의 입장도 있는 문제고 해서 이걸 뭐 섣불리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일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이 본사가 있는 것보다 새로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공감대가 있을 때 그건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현 단계에서는 일단 한수원이 용역이나 조달과 같은 대접촉이 많은 업무 부서의 사무실은 별도로 좀 마련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 정도는 시장이 공개했다. 이걸 기사로 쓴 것을 이번 주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님은 5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상위 조회수가 많은 기사 5개 중에 이렇게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가 이번에 4급 승진, 그러니까 이종월, 최혜열, 이석준 신생활과장, 이진섭 과장 이렇게 네 분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등 국장 승진, 또 6급, 7급, 8급 이 승진 관련 인사, 이 기사를 가장 많이 본 1위 기사였고요. 또 두 번째 기사도 마찬가지 인사 관련 내용, 두 번째로 조회수 많은 기사, 네 번째로 또 조회수 많은 기사가 사무관 전보, 그러니까 과장들 전보 및 보직 인사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게 5개 중에 3개나 이 경주시 거의 비슷비슷한 기사인데요. 경주시 인사 관련 기사를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사람 이야기에, 인사도 결국 사람 이야기니까요. 여기에 역시 우리 독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게 제가 무슨 이게 정치적인 기사도 이렇게 쓰면서 정작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람 기사를 좀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 그걸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 기사 중에서 1위랑 다름없는 두 번째로 조회수 많은 기사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 조회수 많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회수 많은 기사 살펴볼 텐데요. 조영희 최근에 SNS에서 국내 모 굴지 기업이 KTX 신경주역에서 보문 관광다지까지 이른바 트램 건설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경주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제안 사실을 공개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예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트램을 우리 경주에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관심을 표명했고요. 그래서인지 경주시에서 지난 6월 28일 날 시청 알천홀에서 이른바 신교통 도입 방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교통이라는 것이 주로 트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신교통, 친환경 교통 수단의 기술 개발 현황, 한국의 경량 전철, 이거에 대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전문가가 발표도 했고, 또 이걸 국내 지자체에 이렇게 접목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신의 회사 관계자가 국내 경전철 추진 현황, 해외 트램 사업, 이걸 소개됐고, 또 이분은 경주에서는 관광도시 경주에서는 트램이 가장 좋겠다.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거 다 나오고, 지금 폐철도를 이용할 경우에 도심 재생의 측면에서도 매우 트램이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추진 방법은 무엇이 좋겠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조영희 시장이 날 설명해서 현재까지 경주시가 노선이나 사업 추진 방식을 정한 데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 입장에서는 사업자는 폐철도를 경주시가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좀 제공해 주길 바라지만, 그건 경주시에 너무 재정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이 폐철도 관리 회사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이 사업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해서 각각의 부담이 좀 덜어지는 방향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불국사 숙박단지에서 오신 분은 그쪽으로 노선이 됐으면 좋겠다. 또 택시업계에서 나오신 분은 택시업계의 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피해 최소화 대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노선을 정할 때 물론 막대한 예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논점이 많이 모아지겠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또 버스나 택시 사업자와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과의 관계들을 또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가 이 경전 아니면 트램 도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토론 과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주 포커스 이번 주 조회수 많은 기사 8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7월 5일 전해드렸던 경주 포커스 주간 핫5 그리고 이번 주 쟁점 이슈 분석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주간의 주요 이슈 또 조회수 많은 기사 살펴보는 것으로 그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무더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